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현재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급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죠. 빨리 개학을 해서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희망사항만은 아니겠죠.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촬영 날짜가요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4.3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좀 아픈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알아보면서 어떤 일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으며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있겠죠. 다양하게 중요한 것들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자고 싶을 때 자는 권리,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권리,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권리,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도 인권에 들어갑니다. 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신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자신의 인권만 중요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이 돼야 자신의 인권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의 자유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나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관심으로 인해서 인권들이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인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고 침해됐는데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인권이 침해당한 사건 중에 하나인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사건이라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 제주도에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줄거리를 살펴드린다면 1948년 4월 3일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제주도 도민들이 희생당하고 고문당하고 억울한 죄명으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 일이 재조명되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20년 전부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라는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민족이 일제에 대해서 해방을 맞이한 뒤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과 소련 등의 연합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도선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뉘는 민족적 아픔을 겪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1945년부터 48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주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좌익과 우익의 의견이 나뉘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족 내부의 분열이 일으켜졌고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건설이 힘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군정이 한국에 대해서 별로 정보가 없었고 좌익과 우익들의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제주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관리들은 장사꾼이나 여러 사람들과 결탁해서 부정행위를 인상하면 1946년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식량난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 무렵에 무서운 전염병인 콜레라가 번져 400명 가까이 사망하는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행사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모이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념식에만 참석한 게 아니라 당시에 힘들었던 상황에 미군정과 기관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말을 탄 기마 경찰이 어린아이를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어린아이를 병원 데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경찰이 이 아이를 그대로 둔 채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달려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니까 아무리 경찰이지만 도망가겠죠. 이 경찰은 군중들에게 쫓기며 경찰서 쪽으로 말을 몰았는데 경찰서에 도달하게 되자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를 친 이 기마경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야유를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총탄이 발사가 됐을까요? 이 경찰서에서는 아마 군중들, 시위대들이 아마 경찰서를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총탄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그 6명이 숨진 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는 국민학생, 요즘 말로 초등학생이죠. 아기를 아는 아낙네, 농부에게 가해진 총격은 제주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3만 명의 피해가 발생한 제주 4.3 사건으로까지 확대가 됐을까요? 그 시초는 경찰이 자신의 발포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잘못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제주도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도민들이 3월 10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공무원, 학생, 상인들, 심지어 경찰들도 파업에 동참합니다. 자, 숫자로는 4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진상규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미군정과 기관은 이 사건을 좌익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더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 군정은 무장경찰을 제주도에 급파하고 그리고 반공단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를 반공단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서북청년회입니다. 이 서북청년회가 제주도로 내려가 버립니다. 경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그 중에 3번이나 고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총파업이나 시위를 하는 제주 도민들에 대해서 반공단체인 서북청년회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좌익척결이라는 이름 하에 탄압을 곳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폭력사건, 감금사건, 갈취사건,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1948년 4월 3일 좌익 세력에 의해서 무장봉기가 발생합니다. 무장봉기가 발생을 해서 이제는 핑계거리 잡은 거죠. 미군정과 정부기관은 구실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탄압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민심을 자극시킨 거죠. 4월 17일 미군정은 드디어 아름다운 해변가를 가진 모슬포, 관광 가보셨으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 있었던 군대에게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시간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수많은 탄압 가운데 무차별 학살극이 발생해요. 당시 연대장이었던 송요찬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무장대 활동 지역이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간 지역은 아예 통행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은 총살을 시키겠다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근데 이 지역은 원래 산림지역이 아니에요. 마을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마을에서 만약에 주민이 보면 죽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그래서 무장대 사령관도 죽여버려서 이렇게 매달아 버리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던 할머니도 총탄에 맞아서 아래턱이 없어져서 물명천을 두리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이죠. 참, 한 달 뒤인 11월 17일 날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것은 군대에 의해서 치안이 담당해지는 거예요. 경찰이 아니고 군인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거죠.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들도 학살시켜 버렸습니다. 마을도 불태우고요. 초토화 작전이 전개가 된 거죠. 여성, 어린이, 노인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은 비무장이었는데 무차별 총격으로 죽였습니다. 전쟁 때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었죠. 피해 장소에서 유해를 발굴하는 장면들도 있고요. 이런 지역이죠. 제주공항인데요. 제주공항에서 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뭔지 아시죠?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을 벌였던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권과 결탁해서 준동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좌익 세력,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을 예비적으로 차단해서 검거한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도 문제긴 한데 이 사람들만 잡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예비 검속된 사람들을 바닷가에 수장시켜 버리거나 비행장 아니 탄약코터에서 집단 학살을 해버립니다. 진짜 자익 세력들만 죽인 것도 아니고 많은 민간인들을 끌고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장소에서 죽였던 거죠. 경방폭포, 요즘에도 제주도로 가서 많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학살토로 활용이 됐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을 벌인 책임자들은 대다수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나 일제경찰로서 항일 독립군을 잡아서 학살했던, 탄압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6.25 전쟁도 끝나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에 대한 통행금지가 해제되니까 무려 7년 이상 진행됐던 제주 4.3 사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는 이 4.3 사건을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던 많은 유가족들과 당사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러 단체들의 피해에 대해서 토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명분이죠.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공산주의자 좌익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재조명되는 것은 무려 5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2000년에는 4.3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포가 되었고, 그리고 2003년에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그리고 이 직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민에게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으로 드디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서 4.3 희생자 추념일을 법정 기념일로도 정했습니다. 이 4.3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역사적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총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규명, 두 번째는 하회, 세 번째는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4.3 사건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널려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인권 유린과 학살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진실 규명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보상을 받고 억울함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 규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아픈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마음에 있었던 앙금들을 풀어놓고 또 협력하고 이제 다시 친밀감을 유지한다는 것이겠죠. 이런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역사적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런 규명된 사건에 대해서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사회적 노력입니다. 앞으로 4.3 사건과 같은 인권 유린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피해를 받는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큰 사건뿐만 아니고 작은 사건부터 해서 국가적 사건까지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교사들의 노력도 필요하죠. 개개인적인 노력으로 주변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런 관심들이 있었을 때 나의 인권이 유린되고 피해가 발생될 때 다른 사람들이 관심과 배려를 가져줄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겠죠.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들은 정치 제도적으로도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고 가해자들을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개인적인 노력이겠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봐야 될 거고, 그걸 위해서는 불쌍한 감정만 가지면 안 되겠죠. 옛날에 이런 아픈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주변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4.3 사건 추념식이 열립니다. KBS를 통해서 이 추념식이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추념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들 안녕.